이렇게 하면 그동안 경험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뭐 좀 문제가 된 경우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아니 목사님 비중은 그러니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이제 잘 선택해서 하라는 그런 얘기이시고.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할 때 지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맡기도 될 만한지를 알아볼 길이 없으니까. 아까 세 가지를 아까 세 가지 말씀하셨죠. 알아볼 길이 없으니까 혹시 우리 요즘 이런 건설 전문 컨설팅 회사들이 많이 있으니 우리 저 직원 여기 집사님도 건축원이라고 있지만 솔직한 얘기가 건축에 대해서 건자도 모르는 문외한들입니다. 아무것도 나도 백지예요. 예. 저도 이제 아까 목사 말씀대로 외부에서 제가 직원에서 많이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외부에서 하는 건설업자하고 예. 우리 교회인들한테 맡기는 거하고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 예. 그런 게 지금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교회에서 할 때는 확확 얘기도 못하고 또 가난하기 때문에 이제 또 결제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외부에서 할 때는 못 믿고 제가 이런 경험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집을 짓는데 외부에서 맡기면서 감리를 하나 끌어들여 왔어요. 예. 당신 내 집을 짓는데 당신 월급을 따로 줄 테니 한 3개월만 개인 기탁 한 3개월이면 끝납니다. 그렇게도 해보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할 적에는 어떤 것이 목사님께서 좋다 나쁘다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결제는 어떤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제 돈 공사비 나갈 때 결제요. 네. 예. 그러니까 결제가 우리가 어느 정도 공사가 이제 예를 들면은 1층 콘크리트 슬라브를 다 쳤다. 예. 그러면 반드시 이제 며칠 또 공사가 예, 중단되거든요. 양생. 그럼 와서 돈을 달라 그래요. 근데 이제 돈을 요구를 할 때 그분들은 다음 공사를 할 때에 자재 살 돈까지 다 달라 그래요. 선급금이라고. 예, 그렇죠. 이제 그렇게 줄 때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갑자기 그분이 다른데 공사가 문제가 생기거나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공사가 중단이 되는 경우가 들어 있어요. 그러면 교회 공사가 중단이 되면은 결국은 교인들이 나간 돈이 많이 나간 거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걸 얼마를 들여야 될지를 그 계산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 컨설팅 전문 회사가 와서 딱 볼 때는 요 정도 공사하면은 전체 공사에 예를 들면 10%밖에 안 한 거다. 그러면 10% 돈을 다 주는 게 아니고 10%에 70%만 돈을 주도록 이렇게 계약이 돼가 있는 게. 그래서 계약서를 계속 그 사람 우기고 막 싸우고 더 내라 뭐 못 준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답은 뭡니까? 계약서예요. 계약서에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서대로 하자. 이래야 이제 이게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외부 공사 우리 교인이 아니고 외부 공사를 맡겨서 제가 집을 지어보니까 엄청나게 싸워요. 싸워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건설업자하고 주인하고 건축자하고 좋을 사이가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한번 집을 지어봤는데 준공은 딱 떨어졌는데 할 일이 아주 많이 남았는데 시비를 하고서 공사비가 조금 남았어요. 건축주가 해달라는 대로 해서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그런 경험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여기 저 직원들이 있지만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것이 그겁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한 대로 20%만 가지면 할 수 있다는 말씀하셨죠. 네. 거기에 비하면은 우리 그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무 구조는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헌금한 것도 있고 또 대충해서 온 돈도 있고 또 그 교회 현재 우리가 예배 보는 예배에서도 팔아놓은 또 돈도 있고 또 저당해서 할 수 있는 그 토지 대지도 있고 참 양호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누누이 그걸 강조했어요. 우선 교회 짓는 게 목적이다. 요 정도 저는 집 한번 지어봤는데요. 대지만 가지고 지켜봤어요. 한 푼 없이. 맞아요. 예. 원래 그렇게 많은 교회 제가 목사님은
야, 이 교회 땅지고 헤엄치기다 이런 말 한 게 정말 우리 중국이 목사님은요 참 이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 그런 거에 아주 제가 저 과시하면서 너무 순진하세요. 아, 신중해. 예.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그 좀 이게 미래야 되겠다는 그런 예. 것도 이제 많이 해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결제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 가지면은 제가 이런 생각을 우리 어제 이렇게 이제 시공사를 하나 선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양반이 약 8개월에서 10개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공사비가 10억 내지 20억인데 그는 월 200만 2억씩만 나가면 되지 않냐 그게 8개월 잡았을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까? 아, 그렇게 이제 월별로는 좀 계산하기가 공사 공사 공정에 따라 아니 그게 아까 묵상한 대로 한층 스라고 치고서 달라가면서 이제 그때 양생 기간이 있으니까 이제 보통 뭐 양생은 한 20일 잡으니까 예. 그렇게 하고 또 한층 올라가면 얼마하고 되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교회 공사를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그 문제를 방지하기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교회가 전문 컨설팅 회사에다가 의뢰하는 데 대하여 교인들이 거의 이해를 못하시고 부정적이에요. 그러다 왜 돈 쓸데없는 돈을 주느냐 그렇게 하고 이제 어떤 교회는 장로님 말씀처럼 교회 이 건축에 상당한 노하우를 가진 한 장로님을 한 달에 200만 원씩 드리고 감리를 맡겼어. 거기 와서 감독 교회 공사 제대로 하는지 감독하라. 제가 정말 좀 외람되게도 그게 도움이 거의 안 됩니다. 그 말은 아무리 공사를 노하우가 있어도 공법과 자재와 모든 게 다 지금 달라지는 세상에 그 현장에 서 있다고 알 수가 없어. 다시 말해서 자재가 쫙 들어왔는데 자재가 요즘 얼마나 많은 신소재가 많이 들어오는데 몰라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비싼 건지 싼 건지를 모르면 다 속는 거예요. 눈 뜨고도 속는 거라. 그래서 이제 참고로 혹시 교회 건축을 이제 고민이 장로님 말씀처럼 업자 선정과 계약서 또 과정에 뭐 공사 대금 지출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잡하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 하는 걸 참고로 그냥 내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좋다는 답은 이제 건축위원장님과 우리 건축위원회와 또 목사님이 다방면으로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은요. 설계사무 설계를 한 분이 서울에 있는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계약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제일 이게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은 설계더라고요. 예, 네, 설계가 제일 중요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설계에서 감리를 해줘야 되는 걸로 아는데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들이 나오는 것을 불치시킬 때는 감리하는 쪽에서 굉장히 감리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많이 완화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설계사무소가 서울에 있다고요. 설계가 원래 감리를 하면 감리비를 별도로 줘야 되는데 설계가 감리를 하는 것은 자기가 한 설계대로 건축이 되어지느냐 그것만 감리하거든요. 자기가 이제 다시 말해서 그래서 설계가 비싸면 아주 세부적으로 그 자재까지 다 그 설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쓰는지 안 쓰는지 와서 봐준다. 제 설계는 자재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으면 그걸 봐주는 겁니다. 봐줘야 되는데 지금 장로님 말씀처럼 서울에 있는 설계 회사가 여기 상주할 수도 없고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어쩌다가 한 번씩 와가지고 봐주는 게 뭐 그렇게 또 봐주실지 얼마나 또 돈을 요구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일 핵심은 감리 단장 아니면 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제일 책임자 되는 사람을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장 같이 그래서 먼저 설계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설계를 검토해가지고 네. 이게 설계가 잘 안 돼 있어 먼저 설계 변경을 해서 제대로 해와라 먼저 다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져야지. 그거는 장로님 제가 볼 때 이미 설계가 나왔으면 네. 거기까지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설계하는 사람들은 모든 설계 사무소는 그 설계 사무소의 그 명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부실 설계를 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제 단지 얼마짜리냐에 따라 가지고 아주 세부적으로 하느냐, 세부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혹시 이제 관리 회사가 봐준다면 뭘 봐주는고 하면 설계 도면에 빠진 게 혹시 있을 수 있어요. 네, 뭐 어제 공사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설계 도면에 없는 거다. 건축하는 사람이 이 설계도면 안 나온 건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결국 돈이라 그게. 도면이 없으니까 빼고 할까? 뭐 간단합니다. 옥상에 물구멍이 이제 배수구가 있는데 배수구가 6개 돼야 되는데 5개밖에 없어. 그럼 5개 되면 이 비가 많이 올 때 시간당 몇 미리 올 때 이거 처리 못 한다. 그러면 5개 그냥 할까요? 그럼 어떤 건축주가 하라 그러겠습니까? 그럼 1개 더 내라. 이런 것들은 이제 사소하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끄집어내면 그 이제 설계가 조금은 이제 처음부터 좀 설계 변경 문제는요. 예. 제가 어저께 우리 시공사 선정 그 업자가 왔었어요. 예. 그분이 180억 공사를 하는데 한 120억 정도밖에 한 60억 우리 손해가 가겠더래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서 그걸 반드시 그 180억짜리를 맞췄느냐면은 설계 변경을 해서 맞췄대요. 그러니까 설계 변경을 자꾸 하면 그 설계 변경에서 들어가는 돈을 자꾸 부풀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설계 변경을 안 한 것이 정말. 그렇죠. 아.